자, 문재인은 이제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증거에서 북한이 작년 싱가포르 1차 미북회담, 좀 더 이야기하자면 최초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나왔던 4.27 판문점 선언, 또 그 직전에 있었던 한국 특사의 김정은 면담,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이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히 한다라고 한국 국민과 또 미국의 행정부와 미국 국민과 세계를 향해서 공언을 했고, 그 결과로 1차 싱가포르 미북회담,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부터 하노이 회담까지 8개월 동안 핵무기 6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해 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미 정보당국은 이를 트럼프에게 보고했지만은 트럼프는 그걸 다 알고도 미북 협상 상황을 고려해서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 왔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 이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위해 우라늄 농축 시설 원심 분리기를 구매하려 한 아시아 기업과 개인에 대해 지금 유엔 분석관들이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핵 설비를 구매한 경로와 출처를 유엔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볼턴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시점으로 돌아가 입장을 재정리한 뒤에 돌아와야 된다. 그들이 완전히 비핵화를 위한 빅딜을 얘기한다면 트럼프를 만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3차 회담은 가능하지만은 3차 회담 하려면 빅딜을 해야 된다. 즉 포괄적인 비핵화라는 재작년에 북한이 한참 도발을 할 때 미국이 요구했던 CVID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빅딜은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대량 살상무기를 다 포함한 거다. 자, 미국은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볼턴의 바뀐 처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월달 이맘때쯤 임명이 되어가지고 뒤에 숨어 있고, 그야말로 김영철이 방미할 때는 김영철을 만나지도 못하고 백악관의 문 밖에 서 있던 신세였던 볼턴이 이번에 하노이 회담 직전부터 두각을 나타내면서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연이어서 언론에 출연을 해서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꼭 여기뿐만 아니라도 북한뿐만 아니라 볼턴은 과거 아들 부시 때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악의 축 발언, 그리고 선제 타격론 등을 주장해 와서 미국 내에서도 논쟁거리가 많은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 이제 TV 평론가로서 활동해온 사람이었는데, 트럼프가 볼턴을 땡겨다 놓고 1년 동안은 뒷방에 늙은이 취급을 하더니만 이제 북한과의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자기는 뒤로 쑥 빠지고 볼턴을 내세워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볼턴이 강경해서 볼턴이 소신을 발휘해서 이러된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동안에는 대북 유화책을 쓸 때는 폼페이오, 그리고 폼페이오의 똘마니 비건을 내세우면서 대북 유화책을 폈는데, 이제 그걸로서는 안 되겠다 하고 미국 내부에서 이런저런 트럼프 주변이 복잡하게 위기에 내몰리니까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로또를 바라거나 대충 포장으로 끝내려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트럼프가 변하면서 볼턴을 향해서
강경한 발언을 네가 해라. 나는 창구를 열어놓고 있을게. 이렇게 굿캅은 트럼프가, 배드캅은 볼턴이 하라고 트럼프가 시켰기 때문에 볼턴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며칠 전에도 했죠. 한국의 언론에 나오기 전에도. 지금 조선일보가 이제 나와가 볼턴이 악역을 하는 것도 트럼프의 전략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황장수는 볼턴이 또 무슨 트럼프가 시켜서 한다. 어쩐다.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또 트럼프는 처음부터 북한을 이렇게 다룰 계획이었다고 갖다 붙이는 한국의 보수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 트럼프 전지전능설. 그래가 또 트럼프를 특정 교회의 무슨 관계자들이 또 추종을 해요. 교회하고 트럼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트럼프가 기독교 정신하고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트럼프의 저런 남봉꾼적인 삶이 기독교 정신이 그게 바라는 겁니까? 트럼프가 회개한 사람입니까?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종교 비판 같아서요. 자, 그런데 결국은 볼턴이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도 트럼프가 볼턴을 시켜서 자기의 변화를 자기가 이렇게 변화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턴이 변화를 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는 볼턴을 그러도록 사주하면서 뒤에서 볼턴으로 하여금 방향을 틀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러다가 또 저쪽으로 틀 사람이에요. 만약에 북한이 또 그럴싸한 건물을 던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북 관계에서 미국이 또 계속 강경으로 갈 거다 하는 부분이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고 진짜 한번 미국하고 해보겠다고 가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도발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이냐. 또 지금 김정은이 지금 도발을 하였을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중국의 의중까지 김정은의 도발을 통해 체크를 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세일가스가 많이 나와서 과거에는 석유 수입로를 미국이 지켜야 되죠. 중동에서 미국까지 가는 길을요. 그래서 뭐 수에즈 운하니 말라카 해협이니 소말리아 앞에 홍해 해협이니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미국이 수출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이 사우디 아메리카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미국이 석유 가스를 수출하는 부분을 어떻게 지킬 건가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대서양으로 가고 아시아로는 일본, 한국까지만 와도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남중국해에 대해서 사실은 흥미가 떨어졌고 중국은 중동 원유를 중국으로 계속 갖다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석유 수입 국가잖아요. 남중국해의 지금 입장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의 지금 국방에 대한 시각도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변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특수군이 한 7만 명 되는데 이 특수군이 사실상 앞으로 전쟁의 주요 전력을 대부분 수행한다. 즉 미국이 지금 어지간한 테러와의 전쟁은 드론을 통해서 다 하고 있죠. 그런 영화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과거에는 미군의 그 네이비 실이니 뭐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잡으러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는 무슨 드론 같은 거 풀어가지고 정찰로 감시하다가 또 감시 드론 풀었다가 이제 폭격도 드론으로 해버리면서 미국에 저해되는 테러리스트를 공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오직 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드론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 정도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까지 도발을 해서 얼마만큼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압박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 대해서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압박을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필리핀 등의 문제 때문에, 베트남의 문제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개입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이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도가 파키스탄하고의 공중전에서 박살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인도라는 나라의 군사적 전력이 저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도 미국이 고민하는 거죠. 과연 인도를 가지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고민 속에서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지금 북한이 진짜 미사일을 쏘는 식으로 도발하는 경우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가 승부수를 던져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북한 지켜보고 있다 하고 동창리를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빅딜을 수용해야 3차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아까 전했고요. 또 정의용과 어제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정의용은 비공개로 중국을 가서 양재처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났는데요. 아마 북한이 지금 대화에서 이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해서 중국과 상의를 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볼턴의 말대로 북한은 5번이나 핵 포기를 약속하고 한 번도 안 지켰는데 3차 회담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행동 대 행동으로 술책에 속지 않겠다. 빅딜이 필요하고 지렛대가 미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지금 볼턴의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국제사회에 문재인이 거짓 보정을 선셈이 됐고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한국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문재인이 비핵화가 교착 상태인데 남북관계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 이렇게 했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과욕이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문재인이 이젠 조용히 빠져 있으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 특히 정의용이가 작년 북한을 특사로 갔다 와서 백악관을 방문해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미북 회담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한국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은 지난 4일에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다 이러고 미북 회담 결렬 이후에도 청와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정부가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조만간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9일 이후에 정보기관들이 흩어져서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을 신설한 것이 미국 국가정보국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 댄 코츠가 한국을 방문을 해서 북한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한다는데 미국이 한국에 와서 무슨 북한 관련 정보를 확인을 하겠습니까? 미국 국가정보국장이요. 자, 이 부분은 결국은 한국 정부가 도대체 북한과의 정보망을 어떻게 열고 있는 것이냐, 누가 북한에 누구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대답을 해봐라고 압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권이 이산가족 상봉을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금강산 관광을 여는 실마리, 즉 미국의 대북 제재에 빠져나가는 구실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자, 지금 그래서 유엔이 화상으로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은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정권이 화상 상봉 허용을 얻어내려고 그걸 했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부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새로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된 김연철이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 관광 재개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장 눈앞에 이제 유엔에서 허가받은 화상 상봉 행사를 준비 중인데 화상 상봉을 위해서 북한에는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들이 없어서 그걸 미국과 유엔의 허가를 받아서 갖다 주겠지요. 이제 이런 화상 상봉을 위한 후속 절차를 북한과 협의를 한다면서 이제 화상 상봉 실시 여부가 아니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할 거라고 하면서 상봉 성사를 자신하고 이산가족 행사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연철이는 통일연구원장 시절 현재 유엔 제재 하에서 이산가족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결하는 해법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딱 제 한 말이 지난 금요일 날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금강산은 이산가족하고 연결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산가족에 한해서 시범관광 같은 것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고향 방문이나 공동 차례 등으로 이어져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협상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연철이라는 자는 한국당이 무조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에 반대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오이사 조치 해제를 북한에 사과 없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도 했고 개성공단 재개를 넘어서 통일부 하나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임하던 최근까지 신의주 등 북한 거점 개발지역 7개서에 구체적 개발 청사진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뭔 개발? 경제특구로서요. 그래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측에 제시한 남북경협 프로젝트로 이것을 계속 물밑에서 추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이 김연철이라는 자는 북한의 핵 포기 시 미래에 발전된 번영상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자 하면서 신의주, 원산, 청진, 남포, 함흥, 삼지연, 양덕 등 7곳을 거점 개발 지역으로 정하고 개발안을 만들어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협력 투자해서 빠른 개발을 하고 그 청사진을 가상현실과 미니어처 등으로 만들어서 올 하반기에 김정은이 앞에서 직접 보여준다는 겁니다. 미쳐도 이게 보통 미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핵을 무기를 만들고 있고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문재인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심지어 지금 미국의 북한에 대한 협상 실무 대표였던 비건조차도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해야 된다. 점진적 비핵화 안 한다고 말을 한 마당에 한국은 지금 북한에 퍼주는 계획을 위반하고 오이사 조치를 해제시키고 북한 사과 없이요. 또 금강산 관광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서 제가 우려해서 지켜봐야 된다 했지요. 그걸 주도한 인간이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되겠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김연철이 통일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기 바랍니다.